어이, 김 선생. 이번 모임 장소도 자네가 좀 알아봐줘. 자네가 워낙 이런 거 잘하고 꼼꼼하잖아. 우리가 믿는 거 알지? 왁자지껄한 식당 구석. 삼겹살 굽는 매캐한 연기와 소주잔 부리치는 소란스러운 소리 사이로 터져나오는 친구의 목소리에 당신은 멈칫하며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며느리의 갑작스런 야근 소식에 손주를 봐주느라 무릎이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어제는 아이를 업고 달래느라 밤잠도 설쳤지요. 하지만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이라 기대를 안고 나왔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들려오는 건 고생했다는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심부름입니다. 지난번 모임 때도 그랬습니다. 식당 예약부터 메뉴 선정, 중간에 터져나온 고기가 질기네, 서비스가 없네 하는 불평들을 일일이 받아내느라 정작 자신은 밥 한 술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에도 다들 자리를 뜨기 바쁠 때 흩어진 겉옷을 챙기고 계산서를 확인하며 마지막까지 뒷정리를 한 것도 당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입술을 달싹이다가 이내 평소처럼 허허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한번 알아볼게. 다들 편하게 오기만 해. 그 순간 친구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보다는 당연하다는 듯한 안도감, 그리고 어딘지 모를 미묘한 우월감이 스칩니다. 식사가 이어지는 내내 당신은 친구들의 화제거리에서 철저히 소외됩니다. 누군가는 자식의 대기업 승진 소식을 침튀기며 늘어놓고 누군가는 이번에 바꾼 값비싼 외제차 자랑을 하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굳은 일을 도맡은 당신에게 요즘 몸은 좀 어떠냐고 진심 어린 안부를 묻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대등한 친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 필요한 편리한 배경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깊은 속마음을 나누는 대화에서 당신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저 웃어주고 수고해주고 비위를 맞춰주는 편안한 김 선생일 뿐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취기가 오른 친구들을 일일이 택시에 태워보낸 뒤 혼자 남겨준 텅 빈 길거리에서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칠 때 가슴 한구석에서 툭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갑은 비어있고 시간은 빼앗겼으며 정작 내 마음의 허기를 채워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처절한 깨달음이 가슴을 후벼 팝니다. 가로등 아래 힘없이 늘어진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당신은 속으로 되뇌입니다. 내가 평생을 이렇게 착하게만 살아왔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이토록 쉽게 생각하는 걸까? 내가 그들에게는 그저 우스운 존재인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모자란 사람일 걸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평생을 자식 위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헌신하고 직장에서는 윗사람 눈치 보며 아랫사람 하독이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며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수록 돌아오는 것은 존중이 아니라 만만함이라는 차가운 시선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화 안 내니까 괜찮아. 저 사람은 부탁하면 다 들어줘. 라는 말이 젊었을 때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사실 그것이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칼날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평생을 좋은 사람이라는 무겁고 숨막히는 가면을 쓰고 살아오느라 정작 내 마음은 멍이 들어 시커멓게 타버렸는데 세상은 그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 여깁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어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이제라도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버릴까 고민도 하지만 막상 혼자 남겨질 두려움에 다시금 고개를 숙이고 맙니다.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나를 좋아해줄 거라 믿었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흐릅니다. 친절할수록 무례해지고 배려할수록 당연하게 여기는 인간관계의 모순 앞에서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런 우리에게 아주 차가운 것도 명확한 경고를 던집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가장 냉철하고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꿰뚫어 본 철학자로 유명합니다. 그는 화려한 미사역구로 인간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지독하게 이기적인 존재다. 당신이 타인에게 무조건적인 친절을 베푸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고마운 은인이 아니라 이용하기 편한 도구로 보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의 선의는 그들에게는 무능력의 증거로 읽힐 뿐이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강한 자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고개를 숙이지만 자신에게 잘해주는 자 앞에서는 무의식적으로 그를 말밑에 두려 한다. 참으로 가슴이 시린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진실이기도 합니다. 만만해 보이는 순간 당신의 인생 주도권은 타인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당신의 감정은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요동치고 당신의 시간은 남의 편의를 위해 소모됩니다. 죽을 때까지 나를 지키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으며 품위 있는 노년을 보내기 위해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3가지 기술을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이제 그 깊고 깊은 지혜의 숲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기술은 고슴도치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비유가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서로의 온기를 나누려고 모여듭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서로의 몸에 돋아난 날카로운 가시가 상대의 연약한 살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아픔을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멀어지면 다시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가 찾아오고 따뜻함을 찾아 다시 가까워지면 또다시 피가 흐르는 상처를 입습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피눈물 나는 상처 끝에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 비유는 우리 인간관계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시니어 세대가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는 가까울수록 좋다거나 속을 다 보여주는 것이 진실한 관계라는 믿음입니다. 특히 자식이나 오랜 친구 사이일수록 내 치부까지 다 드러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고 우정의 증표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타인과 너무 가까워주는 것은 당신의 방어막을 스스로 제거하는 행위와 같다. 당신의 비밀을 털어놓는 순간 당신은 상대방에게 당신을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는 무기를 쥐어주는 셈이다. 인간의 우정은 당신이 약해졌을 때 가장 먼저 배신한다. 당신이 가진 것을 다 보여주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흥미로운 존재도 존중받을 존재도 아니게 된다. 만약 당신이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미리 물려주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며 손주 뒤치다꺼리를 당연한 의무처럼 도맡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고슴도치의 거리를 어긴 것입니다. 가시를 잃어버린 고슴도치는 더 이상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자식이라 할지라도 혹은 수십 년 지기 친구라 할지라도 당신만의 신비함과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느 은퇴한 노신사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재산으로 자식들에게 집을 해주고 남은 돈도 사업자금으로 내주었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대접받으며 살 줄 알았지만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명절에도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비추기를 꺼려했고 가끔 전화를 걸어오는 이유는 또 다른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이를 맡아달라는 부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들 짐에서 손주를 보다가 우연히 아들 내위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드릴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우리 집에 오시려고 하는지 몰라. 이번 주말엔 우리끼리 여행 가기로 했으니까 아버님께는 비밀로 해. 그는 빈 통장을 껴안고 거실 구석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가시를 다 뽑아주고 나니 아이들에게 나는 그저 늙고 짐이 되는 노인일 뿐이더군요. 내가 너무 만만했던 겁니다. 내 인생의 소중한 무기를 너무 일찍 넘겨주어 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존중은 친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경계선에서 나옵니다. 저 사람은 다 알 것 같아도 도무지 속을 모르겠어. 저 사람은 함부로 대했다가는 크게 되일 것 같아. 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신을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정말 가까운 사이일수록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친구가 당연하다는 듯 무리한 부탁을 해올 때 미안하지만 이번엔 내 스케줄이 있어서 좀 어렵겠어. 나도 이제는 내 시간을 소중히 쓰고 싶거든. 이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순간 당신의 가시는 빛을 발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당황하거나 서운해하며 당신을 변했다거나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난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거절을 존중할 것이고, 당신을 이용하려던 사람이라면 화를 내며 떠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간관계에 불필요한 가지치기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셈이니 오히려 환영할 일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술은 예의라는 가짜 동전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사회를 하나의 거대한 연극판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예의는 계산할 때 쓰는 가짜 동전과 같다. 그것을 아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거기에 너무 많은 진심을 담는 것 또한 매우 위험한 일이다. 예의는 타인과 나 사이에 세우는 안전하고 세련된 가림막이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에서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의 바른 것을 진심 어린 배려와 혼동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의를 갖출 때 나의 간과 쓸개까지 다 내어주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예의는 사회적 윤활유일 뿐입니다. 기계가 마찰 없이 부드럽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 기름을 치듯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불편함과 불필요한 충돌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무례하게 굴 때 똑같이 소리를 지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얼굴을 붉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낮은 수준으로 당신의 고귀함을 스스로 끌어내리는 일입니다. 그저 차갑고 정중한 예의라는 방패를 세우면 됩니다. 말씀은 감사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혹은 그런 말씀은 신뢰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화를 내는 순간 당신의 감정은 상대에게 읽히고 휘둘리게 되지만 정중함을 유지한 채 거리를 두는 당신의 모습은 상대에게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벽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라는 말이 시중에 떠돌지만 쇼펜하우어라면 주머니를 열기보다 차라리 말수를 줄이라고 조언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 영광이나 현재의 고민, 특히 자식 자랑이나 돈 문제를 타인에게 구구절절 늘어놓지 마세요. 당신의 정보가 타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유흥거리가 되고 말며 순식간에 만만해집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불행을 들으며 겉으론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라며 비겁한 쾌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당신의 행복을 들으면 진심 어린 축복 대신 시기와 질투의 화살을 쏘아 올립니다. 어느 모임에 가든 당신의 개인적인 일은 비밀로 하십시오. 남편과의 갈등, 자식의 불효, 혹은 예상치 못한 재산 문제 등 당신의 침실 안에서만 머물러야 합니다. 밖에서는 그저 예의 바른 미소와 적절한 경청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의라는 가짜 동전으로 겉면을 매끄럽게 포장하십시오. 누구에게나 친절하되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심이 담긴 금화는 오직 당신 자신과 아주 소수의 검증된 인연을 위해 당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며 참 깍듯하고 매너가 좋은데 속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기품 있는 분이야 라고 평가하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품격을 지키고 만만함을 퇴치하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세 번째 기술은 고독이라는 요새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고독하게 지냈지만 그 고독을 슬픔이 아닌 신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인간은 홀로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인에게 휘둘리고 만만하게 보이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모임에서 소외될까봐, 친구가 나를 싫어할까봐, 자식이 나를 찾아오지 않아 외톨이가 될까봐 우리는 그들의 눈치를 보고 비굴하게 만만한 사람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지 않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억지 웃음을 짓고 영혼 없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진정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그들과 헤어지고 집에 돌아와 밀려오는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쇼펜하우어는 사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자신을 낮추는 일이라고까지 극단적으로 경고했습니다. 타인의 낮은 수준에 맞추기 위해 당신의 고귀한 취향과 생각을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수준 낮은 대화에 끼어보겠다고 억지로 농담을 던지거나 남을 헐뜯는 자리에 동조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짓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당당한 사람은 결코 타인의 인정에 목매지 않습니다. 좋은 책을 읽고 혼자 조용히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자신만의 취미에 깊이 몰입하는 시간은 당신의 내면을 단단한 무쇠 요새로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혼자서도 충분히 빛나기 시작할 때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당신을 찾아오게 됩니다. 구걸하는 친절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풍겨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한 아우라에 매료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리 속에 섞여 있어야 안심이 되었겠지만 이제는 그럴 나이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과감히 걸어 나와야 합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혼자 영화를 보는 것도, 혼자 산길을 걷는 것도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정신적으로 독립된 귀족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분은 혼자 계셔도 참 기품이 있어 보여 함부로 말을 걸기가 어려워. 이런 평가가 들려온다면 당신은 인생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지키는 가장 높은 성벽이자 최후의 방어선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타인이 나를 채워주지 못할 때 느끼는 결핍이지만 고독은 내가 나 자신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타인의 싸구려 위로가 필요 없음을 느끼는 충만함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를 지키는 힘은 결국 나 자신과 얼마나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줄 때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만만하게 보거나 함부로 흔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지혜의 숲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날카롭지만 정직한 지혜를 통해 만만해 보이지 않는 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참으로 따뜻하고 선량한 분으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고 친구들의 슬픔을 내일처럼 아파하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셨겠지요.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그동안 너무 밖으로만 쏠려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친절과 사랑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어 보십시오. 남에게 쏟았던 그 애틋한 시선, 타인의 기분을 맞추느라 소모했던 그 에너지를 이제는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경계를 무례하게 침범하려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게 가시를 세우십시오. 그것은 나쁜 짓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이름의 꽃을 지키기 위한 정당 방위입니다. 당신의 진심을 이용하려는 영악한 사람들에게는 차가운 예의라는 가짜 동전 몇 개 정도 던져주고 가차없이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에 그 고요하고 고귀한 즐거움을 온몸으로 만끽하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태어난 광대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소모되는 일회용품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우주만큼이나 거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인생의 황혼이라는 이 귀한 시간에 타인의 눈치라는 펜을 빌려 당신의 역사를 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은 오직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의지대로, 당신이 원하는 문장으로 써내려가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당신은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가장 귀한 손님으로 초대받은 주인공입니다. 그 귀한 손님을 가장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주인 또한 바로 당신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남을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 휘둘리는 삶이 아닌 주도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촛불 하나를 켰다면 이제는 만만한 누구누구가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은 접어두십시오. 인생에서 나를 위해 살기로 결심한 오늘이 가장 젊은고 빠른 날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타인의 그림자 아래 가려진 삶이 아닌 구름 위를 뚫고 솟아오른 태양처럼 스스로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고귀함은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당신의 인생이 쉴 곳, 이곳은 지혜의 숲입니다. 오늘 내용이 가슴 깊이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숲을 지탱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지혜의 씨앗이 되고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실천해본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지혜의 숲은 언제나 여러분의 당당하고 품격 있는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독하지만 충만하게, 단호하지만 품격 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